문제 해결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미안하네.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미안하네. 정작 저희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는데 저는 저 쌍차 소식 듣고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정말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문제 해결할 때 눈물 흘리지 않는데 KTX 승무지부 그 기자회견 가서 물었어요. 나도 쌍차 해결되는 얘기 듣고 기분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목숨을 잃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남의 그 높은 빌딩 숲속에서 작은 웅두방 짓고서는 그렇게 버티신 아버님이 더 저기 하죠. 날 추우면 사실은 농성장이라도 좀 푸른한 맛이 있어야 좀 힘이 되는데 바람 불면은 그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그거 들을 태풍이 불어갖고 비늘을 내가 이렇게 꼭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어. 근데 내가 날아가 올라가려고 해요. 그 내 머릿속에는 아니 좋은 기억도 있긴 있어요. 그 농성장을 지나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 지나가다 과자 하나 사갖고 와요. 도시락 하나 사갖고 와. 그 지나가면서 그 모금함이 있는데 거기다 만 원 이렇게 넣고 그러면서 아, 저 수고하는, 저 고생한다 그래서 수고한다 그럴 적에 이거 와서 그 위로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그 말 들을 때는 진짜 힘이 막 나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지지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천막을 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게 그냥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냥 뭐 특별한 뭐 멘트를 안 해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조용히 계시진 않았지만 저희는 연대라는 얘기를 이제 다른 것보다는 가서 그냥 조용히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냥 힘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얘기를 한동안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 그 벽으로 몰아 세웠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더라고요. 저희는 다복직해서 KTX 열차 승무지부는 해체됐어요. 저 지부장 아니에요, 저. 한 10년 넘게 일을 안 했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서 상당히 서툴잖아요. 다 아줌마도 되고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처리 못할 건 없어요. 엊그제인가 영선이가 근데 막차 이제 떠나서 가야 되는데 막 취객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보고 지하철에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 그러더래요. 아,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서 가세요. 근데 반올림은 깔끔하게 해결 안 됐어요. 이게 삼성 계열사에서 화학약품에서 병 걸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반도체하고 LCD만 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SDI, SDS, 핸드폰 만드는데 이런 데서 병 걸린 사람들은 여기 끼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 중에 이 싸움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되게 또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이 남들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줄 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나만 해결됐다 해서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고 자꾸 문제를 들추어야지만 될 것 같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친한 친구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가 제일 힘들고 그 딸이 있는데 딸한테 엄마가 정말 불의에 저항하다가 희생됐고 옳은 일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또 다른 계속된 죽음이 이어지니까 가까운 누군가가 또 우리 곁을 좀 떠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또 급해져요.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자꾸 무슨 이슈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묻힐까봐 잊혀질까봐 하는 것이 되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단식도 제가 한 4번 하게 된 것도 그런 거였어요. 10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언론이나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 문제가 묻히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해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벌여야지 이게 뭐 기사화가 되고 한 줄이라도 더 실릴까. 죽음 문제는 어느 사업장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할 거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삼성 직업병 문제도 사람 죽었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럼 그 심심치 않게 소리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얘기거든, 그게요. 거기 일하러 살기 위해서 갔는데 이 병에 걸려서 죽는데도 회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들은 척도 안 하고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기가 발동하네. 나 꼭 이긴다. 꼭 대화한다. 이런 오기가 딱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다는 생각도 안 해보셨잖아요. 예, 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내가 이 싸움에서 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아니, 그냥 할머니 돼서 KTX 타면 되지. 막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생각을 안 해봤죠? 아버님이면 예, 저 그러긴 한데 왜 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절대 지진 않을 거니까. 그 진다는 거는 나는 아예 이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해보고 예, 누구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가끔 이제 이비방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09년도 이제 파업 당시에 조직쟁이 실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장을 다 다니고 저하분들 다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빼놓지 않고 계속 했던 얘기는 노동자로 단결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든 승리한다. 그러니까 절대 흩어지지 말자. 아마 공장 전부 파업 터질 때까지 계속 했던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바뀌고 바깥에 나왔다 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보여야 되잖아요. 노동자하고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동료들에 대한 실망? 때로는 배신감도 있죠. 이 가정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와 주위의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이 문제가 빨리 좀 뭔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지나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우리 사회에서 해고그러면 뭔가 되게 부족한 뭐 이런 걸로 다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에 있던 친구들은 중학교는 이미 사춘기를 넘어서는 속에서의 아빠의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아빠들은 보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범죄자 폭력 집단으로 완전히 낙인을 찍어서 도저히 평택 지역과 그 경기 지역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전국 흩어지게 만드는 이 언론의 힘이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 번 돌아가시고 나서 전 당연히 막 10년을 견뎠기 때문에 다들 강한 사람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버티다가 정말 조금만 어떤 자극이 있으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저 친구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심리치료를 거부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뭐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 쌍차가 그 문제가 생기고 나가지고 자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문제는 어떡하지? 유가족 분들에게는 2015년도에 저희가 일정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기금으로다가 좀 저희가 정리한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발생되고, 올해 이제는 김주정 동지가 워낙 이제 이 친구는 복직 기한만 정확히 명기되어 있으면 자살을 하지 않을 동지였죠. 근데 이제 이번 합의에는 아버지 대신 김주정 동지 대신 큰아들이 이번에 같이 들어가요. 이번 2018년도 말에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일을 받아서 같이 들어가기로. 나는 이 쌍용 자동차 처음에 노동자 와해시킬 적에 지붕에 올라가서 적에 헬리콥터다 물 갖다 뿌리고 막 그럴 적에 체류 막 쏘고 막 그럴 적에 조그만 노동자의 어린 애들도 조그만 애 있을 텐데, 그 어린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 상처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애들한테 그 상처는.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동자들이, 그것도 이제 자동차의 공장의 노동자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작은 노동자들이 사실 정리해고의 구조정리에 싸움도조차도 못하고 밀려나는 경향이 많았어요. 쌍용차처럼 저렇게 싸우는데도 못 막았던 정리해고가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이렇게 좀 나중에 처음에는 막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싸움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죠. 똑같아. 나도 그런 생각해요. 정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서 졌을 때가 벌써 투쟁이 한
한 10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 봐, 쟤네들 10년 동안 투쟁했는데 1억씩 빚만 지고 다 그냥 쫄망하고 흩어졌대. 이런 식으로 남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이제 KTX 승무원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걸 외치다가 다 잘렸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직접 고용 투쟁을 했다가 쟤네들 좀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서도 더 이 문제를 그냥 끝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의 반이라는 그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 이 문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도 나도 그렇고 쌍차도 그렇고 열차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마음가짐이 이게 다 지지 않는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이게요. 마음속에 지지 않을 건데 마음을 딱 내가 이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져요? 질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현재 고공에 올라가 있고 곳곳에서 지금 단식으로 정말 끝을 보겠다고 하는 싸움이 엄동선에 투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저희도 이제 파인텍 가서 함께 하고는 있는데 뭘 어떻게 해도 부족하고 죄송스럽고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 이 다른 사업장에서 뭐 어느 사업장 이름을 하나 댈 수 없이 많은 사업장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고통에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게 좋아만 할 수 없는 이게 그 좀 철철한 망년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